얘가 뻑뻑한데 내 눈은 사실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을 넣어요. 안 나요. 그래서 더 넣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글로벌과 차영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공눈물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이 어디서 맞췄냐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눈물 성분인 히알루론산, 대표적인 인공눈물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인공눈물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안구건조증의 치료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성분의 변화, 내 눈물에 어떤 성분에 문제가 생겨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했냐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원인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단순히 히알루론산을 여러 번 점안하고 안 나면 더 점안하고 안 나면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시는 물처럼 그 물이 아닙니다. 눈물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지질,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지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액, 콩 발효시킨 거, 나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콩을 발효시키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점액 끈끈하고요. 미역의 미끌미끌한, 다시마의 미끌미끌한 느낌을 말씀드려요. 그 점액 성분. 그래서 이 기름 성분과 점액 성분이 눈물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과 섞여서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거죠. 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수분이지만 물과 기름과 점액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기름과 점액을 하나에 섞어가지고 막 휘저어갖고 딱 우리 그릇에 넣고 이렇게 기다리면요. 가장 밑에는 점액이 깔리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있을까요? 기름이 있을까요? 물과 기름은 상극인데 기름이 항상 물보다 위에 뜨죠. 가장 위에 기름이 있고 가장 밑에는 점액이 있고 중간에 수분, 물이 있는 그런 위치를 이렇게 서로 차지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면에서 저를 볼 때 저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안경이 있어요. 안경 알을 통과해서 저의 검은 자로 가는데 앞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눈물일 텐데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뚫고 들어갔더니 물이 있고요. 그 물을 뚫고 들어갔더니 점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자, 각막이라고 하는 검은 자의 세포를 만나게 돼요. 눈동자의 가장 앞에 겉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검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틀린 거고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럼 눈물이 있어요. 그래도 애매한 거고요. 기름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기름이 왜 필요하죠? 기름이 왜 필요하냐면요. 바람과 햇빛과 먼지가 막 눈에 들어가죠. 피부에도. 요새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막 봄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미세먼지가 같이 막 섞여서 불고 황사도 섞여 있고 꽃가루도 섞여 있고 그러면 우리 피부가 어떤 분들은 많이 따가워지고 붉어지고 불편해지고 어떤 분들은 멀쩡하기도 해요. 밖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존재하는데 그 피부에는 기름기가 꼭 있어야 돼요. 기름기가 없는 피부는 그런 바람을 오래 쬐면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터요. 그래서 피가 나고 따가워지고 아프고 부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여러분들도 눈을 뜨고 일도 하고 막 돌아다니시죠. 그럴 수 있는 게 눈이 물로 덮여 있어서 순한 물이 아니라 기름을 통해서 피부에도 필요한 기름, 눈물에도 필요한 기름. 그래서 이 기름 성분이 외부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안구건조증 환자 전체 중에 기름 성분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75%에서 80%까지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점액이 문제가 있는 환자가 20% 되고요. 그 나머지가 수분이 부족한 환자이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흔한 기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눈물에 기름층이 문제가 있다. 눈물에 기름층이 없다. 그러면 우리 눈은 기름이 없는 물은 엄청나게 빨리 증발하죠. 마찬가지예요.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물이 빨리 마르게 돼요. 뭔가 몇 초 보면 마르게 돼요. 그래서 기름 성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은 기름 성분은 전혀 없어요. 내가 뻑뻑한데 내 눈은 사실은 눈물은 다 멀쩡하고요. 물도 많고 점액도 많은데 기름이 부족한 건데 눈이 뻑뻑하다고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 눈물을 넣어요. 안 나요. 그래서 더 넣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름 성분이 부족한데 히알루론산을 계속 넣어주니까 결국은 기름이 부족한 건 그대로고 물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기름은 더 부족해지고 그 많아진 눈물은 점점 더 증발을 빨리 하게 돼요.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성분이 내 눈물 성분을 씻어내게 돼요. 자꾸 넣으면 같이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알루론산을 넣고 나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다가 몇 초 지나야 눈이 부드럽게 돌아오는 느낌이 나는 이유는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성분이 내 눈물의 성분을 싹 씻어내고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성분만 눈에 가득할 때는 눈이 되게 불편해요.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내 눈물이 나오고 나서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성분만 계속 넣으면 상대적으로 기름은 더 부족해져서 눈의 눈물의 증발은 더 악화되고 안구골절의 증상이 그냥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에 부족한 성분이 기름층일 때 전체 10명 중에 8명 가까운 환자가 이건데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안구곤절증 환자가 히알루론산을 넣었다. 근데 효과가 없어서 더 넣었더니 더 악화되는 것 같다. 점점점 악화되겠죠.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봐야 돼요. 병원을 찾아가서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내 기름층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눈물 성분 중에 기름이 정말 부족한 게 맞다면 기름을 보충해 주면 좋겠는데 단순하죠. 자, 기름을 보충해 주면 돼요. 그럼 기름을 뭐 어떻게 해요? 올리브유를 넣어요? 오메가3를 넣어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기름 성분으로 된 안약은 없어요.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눈에 딱 넣으면 정말 눈이 부드러워지고 좋을 텐데 아직까지 액체 기름 성분으로 된 안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액체 성분의 기름층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공 눈물을 개발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그 정보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 기름 성분을 다시 증가시켜 주냐의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기름 성분이 나오는 눈물샘이 이 눈꺼풀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이봄샘, 눈물샘 이름이 마이봄샘입니다. 마이봄은 예전에 계시던 독일에 계셨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을 붙인 눈물샘이에요. 닥터 마이봄이라는 분이 이 마이봄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좀 어색하죠. 이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마이봄 눈물샘을 치료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봄 눈물샘은 우리 눈꺼풀이 1, 2, 3, 4 네 군데 있잖아요. 이 네 군데 한 군데에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마이봄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봄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치료, IPL이라고 하는 치료도 있고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안과에서 그런 치료들을 받아서 마이봄샘 안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의 눈물이 잘 배출돼서 눈물에 기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치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름과 비슷한 성분의 안약을 눈에 넣어주는 건데 그건 안약, 액체가 아니라 안연고라고 주로 부르게 되죠. 눈의 안구 표면을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윤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윤화를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물이 윤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눈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눈물을 전체적으로 덮어줘서 윤활이 좀 잘 되게 도와주는 기름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를 눈에 넣어준다라는 게 안연고 또는 젤 타입의 안약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눈에 넣으면 미끄덕미끄덕 하면서 끈적끈적하면서 뭔가 눈을 전체를 덮어줘서 눈을 좀 이렇게 전체를 래핑, 교포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깜빡여지도록 하는 그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수십 분 갈 수 있고 넣고 나서 눈가의 피부를 좀 닦아내야 하고 또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은 좀 사용하기 어렵고 낮아요. 주무시기 전에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크게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2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대표되는 인공 눈물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갖고 있는 한계점의 이유는 눈물에 기름 성분이 부족한 안구건조증이 제일 흔한데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은 기름 성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안과를 꼭 가서 IPL을 내가 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게 뭔데요? 그 의료보험은 되는 거야? 뭐 어떤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연고 젤 같은 거 처방받아서 넣으면은 그럼 확실히 낫는 거고 그런 거 넣으면은 화장도 지워야 되고 뭐 불편한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인공 눈물만 쓰는데 지금 잘 안 나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게 온찜질이에요. 유튜브 영상에 몇 번 전 편을 보시면 온찜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온찜질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에서 기름 성분의 배출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인공 눈물을 넣고 계시는데 뭔가 안구건조증 증상이 낫는 것 같지 않다.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과에 갈 시간은 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온찜질 방법 영상을 참고하셔서 온찜질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편 안구건조증에서는 눈물의 또 다른 성분인 점액층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